4번 먼저 보러 갑시다. 4번. 복이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러 갈게요. 시인은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상상한 바를 형상화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내려고 했었던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가난했던 그의 삶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린 거겠지. 나는 대동여지도를 보면서, 대동여지도 전판 붙여놓으면 엄청 큰 거 알아요? 네. 예.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사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당시 지도를 만드는 일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너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랬었지. 이 점에 주목해서 시인은 비유법을 사용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호가 겪었을 고난이나 고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나를 감상해 볼까요? 네. 앞으로 돌아오시죠. 104페이지. 오, 이게 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빨리 펀뜻 한 단어 떠올려야지. 무슨 시? 산문시. 산문시도 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 운율 형성하는 거에 주목해야 되겠지.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 박수근 화백 무엇을 그린다라고 했었더라? 서민들의 삶을 그린다라고 했죠.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인간의 진실함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었던 아저씨죠.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 물끄러미 그것을 쳐다보면서 끊어. 지금 시적 상황이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사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뒤에 상상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나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면서 바로 이런 게 상상이고 재창조지.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랄한 게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경어체 사용하고 있고요. 왠지 누군가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지 않아? 요 정도면 대화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상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박수근의 일화. 옛날에 박수근이 이랬었대 라는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한 가지 장면. 박수근과 관련되었던 일화. 아닙니다 밑에 뭐예요? 어디지? 아닙니다. 만족감. 한 가지 장면은 박수근과 관련되었었던 뭔가 일화가 있었어. 에피소드가 있었어.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의 아저씨였어.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에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고는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지. 박수근이 그랬대 이거래. 전해 들은 이야기. 귀엽지 않아? 외출할 때면은 부인 눈치를 봐서 그런가? 이렇게 일단 집안일 사소한 거 별로 힘 안 드는 거 하나 정도는 해놓고 술 마시러 나가는 거지.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이야기여서 빨래를 갠 게 왜 장엄했을까? 그 빨래를 개는 손으로는 원래 예술을 하는 손인 거지. 예술가가 예술을 창작해내는 그 손으로 빨래를 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아저씨 성격 어때? 부인 눈치 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다정해. 왠지 이 아저씨 굉장히 인간적이야.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 성스러운 손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멋쟁이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내가 요 에피소드만 가지고 판단하길 박수근은 멋쟁이였어 라면서 화자의 박수근에 대한 판단 혹은 주관적 평가.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 그가 죽은 후 그를 쫓아갔을까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다른 예술가의 손 위에 다시 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근이 아저씨가 이렇게 이불을 갤 때 햇볕이 와서 손에 비쳤을 거잖아. 그 햇빛은 이수근 손등에 닿았던 햇빛은 이수근이란다. 박수근 손등에 왔었던 그 햇빛은 박수근이 죽을 때 따라갔을까 아니면은 지금도 볕은 남아서 다른 화가의 손을 비춰주고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지 하는 겁니다. 그가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국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들은 다 무엇이 되어 이 세상으로 돌아올까요?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입니다. 햇볕, 뻐국새 소리, 가난, 그리움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누구 손에 갔을까? 아니야. 같이 사라졌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시어들을 통해서 영원할 수 없는 존재들의 한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구나.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애상감, 슬퍼요. 이런 거겠지.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이거를 깨달았었대. 시인은 시인이지. 장성남 씨 알고 있어요? 알잖아요. 배를 매며. 네? 배를 매며라는 시 있었잖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 다음 김명인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나를 쫓아오던 눈발이 어느새 여기에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아저씨가 어딘가에 와서 서 있는데 요쪽이 뒤로 올라가면은 산의 능선이 보이고 요쪽에서는 푸른 바다가 보이고 이런 거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 바다와 육지의 경계. 어둠 덮인 이쪽 능선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이쪽 능선과 헤어지면 이라고 했으니까 길 끝까지 걸어온 거겠지. 길 끝까지 걸어왔어. 길게 걸쳐져 있는 검은 구름대. 헛디뎌서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는.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서 붙고 스치는 솜의 끝마다 툭툭 수평선이 끊어져 사라진다. 헛디디며 내 아득히 헤맨 날들 뭐 하느라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 헛디뎠었다. 그렇게만 했었던 많은 시간들. 이쪽 능선과 검은 구름대에 서로 대조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1년은요, 바다 끝에서 마주한 풍경 정도 하시면 되겠지.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세상을 흐리는 웃음소리. 누구? 김정호에 대한 웃음인 거죠. 김정호에 대한 웃음. 비웃음이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저 쓸데없는 짓 뭐하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지.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었던 사랑, 일념, 사랑 뭐겠어요? 지도를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이겠지. 지도를 완성하겠다라는 것들. 사랑, 헤어져 버린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퍼진 피얼룩도. 발바닥도 해졌고 피가 나서 신발도 피바다가 되어 있지. 길을 걸으며 얻은 상처겠지. 도대체 무슨 사명감에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대단한 것 같아. 저렇게 저물어지는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파도는 나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공허함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씻어주는 거지. 파도가 폐선된 목선 하나가 덩그렇게 떠있는 모래벌판에 무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이 생각나는구나. 그러면 이 남루한 아이들은 누구겠어? 집에다가 두고 온 자식들이지. 자식들 생각이 난다. 폐선된 목선, 어떻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나무 배지. 집안에 있어서의 김정호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닌가? 집안에 하나도 일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버려진 것 같아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 구분갑이라고 하면 육지에서 삐죽삐죽 나온 꺾여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을 던져놓고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환해지던 어느 밤. 외진 길목, 햇볕도 안 비치고 달빛도 안 비치고 어둡겠죠. 환해지던 어떠한 밤도 있었다. 둘이 서로 시각 대비. 평생 마음 안팎으로 뛰어 올라왔다. 평생 애써 왔었다. 별빛으로 환해진 어느 밤도 있었지. 그래, 지도를 만들면서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 만족감 느낀 적 있어. 그러한 작은 보람들이 쌓여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겠지. 순간순간 기쁠 때가 있었다고. 희미한 빛 속에서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은 끝없고 가족이나 고향,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돛배 한 척, 어디론가 가고 있어. 지도 완성을 위해 다시 길 떠납니다. 앞에 배 하나 나왔었는데 폐선된 목선, 길을 떠남. 돛배 한 척이 보인다라고 했었죠. 이 배는 갈 수 있는 배네. 앞에 나와 있는 이연의 폐선된 목선 하고 이미지가 똑같네요.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대동여지도를 보면 김정호가 저러한 마음으로 저렇게 저기저기를 다녔었겠지. 내가 전기문 읽어보니까 자식들도 있었던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 멸시도 당했겠지. 그런데도 저렇게 지도를 만들다니 대단해. 이런 생각하죠. 1, 2, 3, 4번 시작. 자, 가시는요 시선의 이동 아니에요. 가상의 상황 설정 괜찮아. 상상하니까. 시적 대상 예찬까지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색채 이미지 대비 없어. 말을 건네는 방식 괜찮아. 대상과 그렇지 박수근 아저씨랑 왠지 친밀하고요. 그리고 우리랑 독자랑 친밀한 거 괜찮아. 의문형 종결어미 물음표 붙여줄 만한 거 있어요? 없었는데
있어요.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들.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의 유한성 앞에서 느끼는 애상감. 괜찮지? 나는요.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지. 나에도 의문형 물음표 붙여볼 만한 거 있어? 네. 있지. 이연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있죠. 화자의 정서 드러냅니다. 괜찮아. 정답은 5번. 앞으로 넘어오셔서 본문 볼게요. 기역. 물끄러미 그것을 쳐다봅니다. 시적 상황 2의 1번 화자가 우두커니 박수근의 그림을 응시하고 있는 시적 상황 그림 바라봄 나쁘지 않네. 그림을 바라봅니다. 니은 했다는 겁니다. 2의 2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볕들 상상했었던 작품들. 그렇지. 그 빨래를 개는 손에 햇볕이 비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상상하는 거지. 다음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들. 감동적인 작품을 다시 창작하겠다는 화자가 미술품을 다시 만들겠다 그런 얘기야? 아니지. 미음 다 슬픈 일입니다. 존재의 한계 때문에 애상감 느끼고 있어요.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화자의 정서 괜찮아. 다음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3번 보러 갈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가슴이 알랄한 게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상상을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A. 그리움하고는 상관이 없죠? A. 괴로움을 극복할 거라는 기대감? 아니, 내 상상이 좋아요. A. 내면을 성찰하고 부끄러움? 아니지. A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 그림의 제목을 바꿔주는 거에 대한 만족감 괜찮아. 5번 A에는 화자의 가족을 떠올리며 연상되는 즐거움 없죠. A만 봐도 4번이 답이네. 다음 B에서는요. B 어딨어? 평생 마음 안팎으로 뛰어 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는 어느 날 밤 김정호 씨가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만족감, 순간순간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4번 좋아. 다음 페이지 5번 보러 갈게요. 5번에 틀린 거 찾는 건가? 그러네요. 틀린 건 몇 번? 2번. 가에서 내가 궁금한 일들이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 무엇이 되어 오는지 화자가 서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박수근 씨,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빈민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러니까 2번은 틀린 얘기. 정답. 오케이. 일단